메모하실 필요가 없고 죄송해요. 외울 것도 없고 예, 그리고 이해하실 것도 없어요. 그냥 그게 아니라 편안하게 이러시고 그렇게 가나 보다 이렇게 이 정도 그리고 내가 거부하지만 않으면 되나 보다 특별히 그런 거 편안하게 가는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경우에 제일 많은 문제가 자녀의 꿈을 실현할 때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녀들한테는 핸드폰 띄워놓으면 그 자녀는 망해요. 앞으로 시대에. 예. 왜냐하면 다들 그거 기반으로 살고 있는데 내 자녀를 나 편하자고 핸드폰을 빼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녀는 저승발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사회에 나가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뭐랑 똑같냐면 선생님들 안경 쓰시는 분들 계시죠. 예. 근데 안경이 없는 거랑 비슷해요. 나는 필요한데. 예. 저희 세대만 해도 저도 지금 눈이 되게 지금 좀 불편한데 노안이 몇 년 전부터 와가지고 근데 세대가 세대여갖고 이걸 쓰는 거를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든 안 쓰고 버텨보려고. 그래서 좀 이따 이거 갖고 실습 좀 하시죠 이래놓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돼요 그게. 그게 이제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뭐냐 부모의 한계예요. 부모의 한계. 부모가 선을 긋는 거. 부모가 선을 긋는 것 때문에 꿈이 실현이 안 되는 거지 그것만 없으면 자녀들은 앞으로 세대에 잘 적응하고 살 거예요. 왜냐? 우리도 그랬으니까. 부모님들이 우리들을 갖다 요렇게 저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했던 거 그것만 아니면 나머지는 알아서 다 사셨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그쵸? 예,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내 스케일로 내 이해력과 내 습관과 내 생각하는 가치관 가지고 그거를 막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울 거 없어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그리고 우리보다 더 편해진다. 자, 컴퓨터가 나오고 인터넷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선생님들 직장이 다 없어졌나요? 일거리가? 어때요? 있죠? 새로운 일이 오히려 많이 생겼죠? 그죠? 그리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시자고요. 하나 더. 일하려고 태어나셨어요? 예? 근데 밖에서는 마치 다들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일하려고 태어난 사람들처럼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일거리가 없어지고 직장이 없어지고 해가지고 우리 다 문제됐다. 아니요, 그거는 뭐냐면 자본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적은 돈품이라도 받고 자꾸 일들을 열심히 자기 인생의 목표처럼 부지런히 해줘야 내가 돈 넣고 돈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그렇게 부추기는 거지. 사실은 일이 없어져도 아무 일 없어요. 조금 달라지니까 내가 적응하기 힘들 수는 있어요. 잠시. 근데 일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어디 보내가지고 전부 종으로 살게 하려고 낳으셨어요? 낳고 여태 기르셨어요? 아니에요. 다 잘 지낼 수 있어요. 그걸 도와주는 게 뭐냐? 바로 AI하고 로봇이에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거, 그거를 대처하는 게 AI고, 그걸 대체해 주는 게 스트레스를 대체하는 거지, 우리 일자리를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일을 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일 중에 어디만 없어져요? 단순 반복, 스트레스 받는 거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고 그런 걸 제거해주면 오히려 우리나 우리 자녀들은 창의력이 어떻게 돼요? 그냥 막 날개를 피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으니까. 저만 해도 이건 비밀인데 이건 비밀인데 오늘 슬라이드 이거를 전부 제 손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AI 빌린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제가 옛날에 그 사기를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문서에다 사인하는 거, 서류 만지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는 항공사에서 품질 관리에 전략기획실에까지 있었기 때문에 서류 만지는 거는 남보다 절대 못하진 않았어요. 그랬는데 중간에 딱 그러고 나니까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왁구 있는 거에 뭐 사인하거나 왁구 있는 거 들여다만 보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옆에서 누가 그거를 도와주지 않으면 일을 못할 정도 상태까지 됐는데 어떻게 강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뭐 필요한 거 다 하고 다니는 그런 입장이 됐냐. AI가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만들어가는 표도 그리고 자료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여기 하면 교환 제출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교환 제출하라고 하면 기본 조건들 싹 해가지고 이런 조건에 맞게 해가지고 교환 작성해줘. 교환 작성 쭉 해주면 마음에 안 들죠? 그럼 그것만 고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교환 다 만든 다음에 뭐예요? 요 교환에 맞춰서 교재 슬라이드 만들어줘. 일단 던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슬렁슬렁 하니까 스트레스가 확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일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시는 거에서 서서히 어차피 시간은 다 있어요. 왜냐? 브레이크 거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국가의 법이라든가 기존의 산업 구조라든가 기성세대가 자기들 어떻게 나이 들어서도 뭐 안 하고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힘들이 시대를 막 늦추니까 내 자녀들이 못 따라갈 일은 없어요. 오히려 자녀들은 답답해해요. 기성세대나 상황을 그렇게 되는 거지. 뭐 못 따라가서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잘 갈 거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 하나만 조금만 왜 이 같은 대부분 반응이 똑같더라고요. 보시면 제가 이제 연공 다녔거든요. 예, 근데 3학년 때 저희 교복 이거 안 입었어요. 나중에는. 근데 졸업할 때랑 그때 잠시 입으라 그래가지고 예, 그때 해가지고 잠깐 또 다시 입었던 거예요. 예. 막판에는 안 입고 다녔어요. 예, 그랬었는데 닮았나요? 네. 아, 닮았어요. 다행입니다. 저 때가 48kg? 42, 47. 예,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시작할 때 컴퓨터 이런 걸로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프로그래머로 시작했을까요? 게임으로 시작했을까요? 게임으로 시작했어요. 게임으로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껏 컴퓨터만 가지고 살았어요. 고등학교 때 그것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고3 공부 다 때려치고 컴퓨터 좋아가지고 컴퓨터만 그냥 하고 그것도 게임으로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애가 몇이나 되고 보이세요? 네. 죄송합니다. 애가 6이거든요. 네. 근데 어쨌건 다 컸어요. 제가 키웠다고는 못해요. 애들이 저를 키웠지. 이 말을 이해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애들이 저를 성인으로 만들었지. 제가 애들을 막 키웠다 이 생각이 지나니까 안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시작은 컴퓨터 게임으로 시작했다. 그래서 뭐 공부를 진짜 안 하는데 제 애들도 진짜 공부를 안 하는데 그래도 게임만 하고 있어도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돼요. 예, 때가 되면 자기 길 가겠지 이런 생각이 되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쳐온 길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요 게임 혹시 보신 분 안 계시죠? 보셨으면 이제 저랑 세대가 비슷하다는 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로드로다라는 게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고3 때부터 학교 떠나가지고 세운상가에서 그냥 살았어요. 여기가 세운상가 지금 종로 쪽에 철거된 그쪽 자리예요. 그 앞쪽 깎아가지고 공원 만들었잖아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서 개발자들은 이쪽에 있고 여기 있는 전자상가 말고 그 위쪽에서 프로그래머 생각을 이제 했어요. 게임하다가 보니까 게임을 하게 되면 뭘 느끼게 되냐면 아무리 여기서 내가 1등을 하고 탑 클래스가 돼도 게임에서 내 머리 꼭대기에 누가 있어요? 개발자가 있구만. 성질이 나는 거예요. 뭐지? 나는 이렇게 해갖고 내가 제일 잘하는데
뭐지? 생각하니까 그럼 그건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잘 지켜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이 정치를 한 35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거에 되게 익숙해요. 그러니까 조금 와 계신 것보다 많을수록 점점 힘이 나요. 뭐. 예,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원래는 오늘 지금 조금 하시는구나. 라이브 방송을 안 한다든가 이러면 약간 다운되는 녹화라도 해야 되고 아니면 누가 앞에 강의 시작하면 선생님 오늘 거 녹음해도 돼요? 녹취해도 되고 그러면 으쓱? 약간 이런 스타일이 좀 있어요. 사람을 좋아하고 컴퓨터를 좋아하다 보니까 PC 통신이 시작되니까 너무 좋았어요. 컴퓨터도 하고 사람도 만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된 거예요. 그런 게 언제 계속돼요? 웹이 나와서 또 계속되고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또 그렇게 한 번 더 시원해지고 속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한쪽으로는 속상하고 힘들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오래전에 개발됐던 화상회의나 이런 거를 이제야 쓰는구나. 그래도 좀 속이 후련하네. 약간 이런 면도 있고 이제 와서 나머지 메타버스 때는 저는 진짜 감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메타버스 기술이 그 이전에 이미 20년 전에 나왔던 기술이에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다 하다가 VRML이라든가 뭐 해가지고 실컷 나왔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들어갔던 게 다시 나온 거니까 저거는 또 들어갈 기술 딱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AI는 달랐어요. AI 딱 오니까 이거 이제 오는구나. 그러면 급속도로 이거는 치고 나가겠구나. 왜냐하면 다른 거는 우리가 주방에서 어떤 도구가 없이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요리를 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준비가 싹 돼가지고 필요한 거 식기세척기까지 완전히 세트로 다 있을 때 내가 하는 거하고 어때요? 손이나 속도나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아닌가요? 네. 저는 집에서 열심히 설거지를 하다가 최근에야 이제 그 집사람 보조를 제가 하다 보니까 집사람이에요. 아니요. 절반만 났어요. 그래서 안에서 제일 최근에 보니까 오븐에 조기를 10마리를 넣더라고요. 통째로. 그래서 이게 저는 프라이팬으로 하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르구나. 이 생각이 났어요. AI가 어떻게 되냐면 다른 도구들도 나왔을 때 사는 거를 가속을 시키지만 AI는 그거 자체가 두뇌 활동 부분을 대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가속은 어때요? 그동안은 상상은 사람이 했지만 이제는 상상도 AI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을 자야 되는데 AI는 잠을 안 자고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돼요? 가속이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거랑 전혀 다른 속도가 나와요. 그냥 멋대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근데 그걸 너무 두려워하실 건 없어요. 그래서 이 뒷이야기들은 화면 길어지니까 제끼고 처음 이제 이야기 드리면 맨 처음에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는 거 그냥 이게 뭐겠구나 이미 알고 계시더라도 그래도 조금 설명 한 번 더 하고 가도 되죠. AI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내 자녀는 어떻게 돼요? 어디서 출발을 해요? 부모가 이해하고 있는 선이 있잖아요. 거기가 출발선이에요. 거기가 모든 게 사실 그래왔어요. 내 자녀의 출발선은 내가 이해하는 선이다. 그러니까 보통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뭐 요령만 알고 내가 시키면 되겠지. 아니면 내가 돈 들여갖고 뭐 해가지고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겠지. 환경 중요하죠. 근데 환경 중에 가장 중요한 환경은 뭐예요? 나예요. 아이한테는. 독립하기 전까지는 환경 중에 제일 큰 환경은 내가 환경인 거예요. 부모가.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을 앞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어느 사다리 칸까지를 내가 그거를 이해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선에서 출발하니까 아까 이야기하고 조금 다르죠. 공부는 안 하셔도 되는데 기본적인 이해는 하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하는 점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들 자료를 이걸 보면서 메모하지 말라고 하면 되게 고통스러우실 것 같아요. 평소에 메모를 잘 하시던 분들은. 그래서 폰에 들어가셔서 카카오톡 여시고 그렇지, 뭔가 있었겠지, 그죠? 자, 거기 들어가셔서 안에서 채팅 검색하실 때 상단에다가 여기 채팅에 가면 상단에 돋보기 있죠? 채팅 상단에 돋보기 그 자기에다가 AI 오픈 채팅에 들어가서인가요? 아니 오픈 채팅에는 검색창이 없어요. 채팅에. 채팅에서 검색을 하시면 돼요. 예, 그래가지고 맞아요. 거기 일단 거기서 검색하시면 아래쪽에 오픈 채팅이라고 덩어리가 져 있어요. 거기에 가시면 AI 떼고 시대 떼고 자녀 진로 교육이라고 돼 있는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지금 다 들어오세요. 예. 요 채팅방은 다음 주 수업까지 수업 끝나는 시간까지 유지가 돼요. 검색. 예, 그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폐쇄되는 거예요. 네, 이제 들어오시기 시작하시네요. 그죠? 예. 자. 네? 오픈 채팅이요? 오픈 채팅 안에 가면 방이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예, 예. 네네. 잘 들어오셨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이 채팅방을 계속 유지하고 선생님들이 계속 사용을 하셨으면 참 좋겠다. 그게 이제 개인적인 욕심은 그래요. 근데 지금껏 교육하러 다니면 딱 하다가 교육과정 다 끝나기도 전에 중간에 막 나가는 거 생기고 과정 끝나면 막 무섭게 나가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진짜 엉망이 돼요. 에이, 하지 말자. 이제는 그냥 교육만 하고 필요한 분들은 따로 패치를 맺으시겠지.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이제는 교육 과정 끝나면 그냥 닫는 걸로 자료는 그 전에 드릴 거 드리고 그런 식으로 요즘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 들어오셨어요? 네? 네? 예, 예. 맨 뒤에 분이 알려주시겠네요? 네. 자, 다른 분들은 저분 들어오실 때까지 전부 사진 한 장씩 찍어가지고 좀 올려주시겠어요? 앞쪽을 향해서 찍어주세요. 앞쪽을 향해서 사진 한 장씩. 제가 수업을 하고 나면 제일 속상하는 게 제 사진이 없어요. 가서 열심히 떠들었는데 없는 거예요. 뒤에서 찍으시면 어차피 다른 분 얼굴 안 나와요. 뒤통수밖에 안 나오니까 걱정 말고 찍으세요. 그만으로 오픈 채팅방 하는 거예요. 이제 들어오신 걸로 하고 맨 위에 보면 여기 강좌 페이지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다 자료를 올려드리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메모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터치 해주세요. 터치 하시면 주요 링크가 나오고 링크 누르면 요 카페에 나올 거예요. 나왔나요? 예, 그러면 여기 AI 시대 자녀 진로 교육이라고 보이세요? 예, 10월 8일 거 요거 찾으셨어요? 예, 눌러주세요. 요때 그냥 요걸 하시면 요 노란 표시가 남아있을 때는 이게 바탕화면에 이거를
꺼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 여기 점 3개 있나요? 하단 오른쪽에? 네. 예, 점 3개 들어가 보세요. 점 3개 들어가면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라고 보이세요? 예, 지금까지는 무슨 브라우저예요? 카카오톡 그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는 임시 브라우저인 거예요. 예, 이런 경우들이 자주 있어요.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 열었나요? 예, 다 열면 똑같은 페이지가 이렇게, 예, 아이폰에서는 사파리에서 보통 열리게 돼 있으니까, 예, 아이폰이요. 다른 아이폰 가지신 도움을 받으시는 거예요. 전에는 열심히 따라가서 이제 해드리고 그랬는데, 예, 수업 속도가 2배가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나오면, 이 상태에서 점 3개 보이시죠? 상단 오른쪽에 점 3개. 맨 위에 있는 거, 요 아래에 있는 점 3개 말고 맨 구석에 있는 점 3개요. 예. 이렇게 가면 아래쪽만큼 홈 화면에 추가가 있어요. 홈 화면에 추가. 찾으셨나요? 예. 홈 화면에 추가 이렇게 하고 뭐 바로가기 이름을 뭐 바꾸셔도 되고 AI 교육이나 뭐 이런 걸로 그 다음에 추가를 눌러주세요. 추가 이렇게 하면 네? 안 되셨어요? 아니면 요거는 노란 거 있으니까 아니죠? 여기 하단에 점 3개 예, 거기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 그 다음에 상단 구석 요거는 지금 크롬으로 안 열린 건데 여기 하단에 상단에 점 3개가 안 나오고 하단에 짝대기 3개가 구석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는 네이버 브라우저 쓰시는 분들이 그래요. 예, 그 석상자 누르면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예, 바탕화면에 추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홈화면 선택 예, 그렇게 하시면 결과가 똑같아요. 예, 추가하시면 돼요. 네네네. 홈화면. 예.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탕화면에 이게 나와요. 지금 하신 게 뭘 하신 거냐면 재밌으신가 보다, 그죠?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예. 자, 지금 한 게 쓰셨던 분들은 뭐 늘상 쓰시던 거지만 안 쓰신 분은 처음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스마트폰에서는 원래 우리가 앱을 설치해서 쓰잖아요. 플레이스토어에서. 그죠? 앱스토어나. 근데 그게 원래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고 원래는 웹사이트 들어가면 그 웹사이트에 바로 가기를 지금처럼 홈화면에 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훨씬 효율적으로 들어가요. 폰이. 그러니까 폰에 앱 용량도 안 잡아먹고 항상 업데이트된 거를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상태예요. 원래는. 근데 요걸 할 줄을 모르면 전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앱을 다 까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스마트폰을 잘 쓰시려면 앱 설치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위젯이라는 거 설치해서 쓰시는 방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방금처럼 웹에 바로 가기를 만들어갖고 쓰시는 게 있어요. 예. 자, 이렇게 하고 화면에 꺼내놨어요. 그런데 이제 폰 엎어주세요. 폰 엎어주세요. 옆에 폰 안 엎으신 분 계시면 뒤통수를 한대 이렇게. 안 그러면 계속 이러고 계시거든요. 자, 눈을 뺏기면 애들 교육해 보셨죠? 눈을 뺏기면 어떻게 해요? 식탁에서 폰 보고 있으면 엄마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예, 똑같아요. 예. 선생님들한테 진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여기서 이해를 아무리 열심히 하시고 제가 열심히 가르쳐도 AI 관련된 진로를 잘 자녀를 계속 이렇게 인도하는 거 성공한다? 아니면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왜 어려워요? 진짜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가 지속적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지속적으로 쓰는 거는 사람이 혼자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옆에서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오픈 채팅방 유지가 되면 좋겠는데 내지는 오늘 아까 생각할 때 선생님들끼리 이미 오픈 채팅방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잠시 초대해달라 그럴까? 이 생각도 했는데 되게 보면 거기 갔을 때 제가 윗단에 공지 기능이 없어요. 그쵸? 예, 그래서 수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만들어 갖고 온 거예요. 그것처럼 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끼리 많이 주고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쭉 가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한 번 배우고 끝날 수 있어요. 옛날에 태정태세 외우고 이런 거 했을 때는 한 번 하면 그냥 평생 써먹는 거였잖아요. 지금 AI는 그런 걸까요? 교재를 못 만들어요. 교재 만들어갖고 잠깐 묵히잖아요. 다음번 강의 갈 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갖고 갔다가 흉잡히기 딱 좋아요. 예, 왜냐하면 계속 나오고 옛날에는 학생들이 조금 늦게 알 때도 있었어요. 요새는 어때요? 뉴스를 듣는 속도가 같아요.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걸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항상 하실 때 살아있는 공간에서 함께하는 게 중요하구나. 공동체가 옛날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혼자 해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혼자 못 해봐요. 그리고 노력도 훨씬 적게 들어가요. 함께하는 게. 그죠? 안에 들어가면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어도 누가 막 질문 올리고 누구 답변해주고 새로운 거 있으면 퍼나르고 이러니까 보고만 있어도 어느 정도는 쫓아가지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나 책 사서 공부해야지 되나요?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하실 때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안에서 함께 가시는 게 좋다. 그리고 요 교재는 어디에 붙어 있냐? 방금 보신 거 그 안에 들어가면 여기 오픈 채팅방도 있고 여기 교재라고 돼 있잖아요. 나중에 여기 들어가면 제일 최신판 또 새로운 데이터 있으면 제가 업데이트 또 해놓을 거예요. 아까 그 슬라이드를 그렇게 해놓을 테니까 요거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 교재를 이제 항상 보실 수 있다. 지금은 앞에 떠 있으니까 안 보셔도 안 보시는 게 좋다. 자, AI의 기본 개념 부분은 머리 아프시죠? 이렇게 보니까. 그죠? 예. AI의, 현재 나와 있는 AI의 출발은 딱 한 가지에서 출발했어요. 기계학습에서. 기계학습. 그러니까 대량으로 있는 데이터를 옛날에는 법칙을 우리가 코딩을 해서 컴퓨터한테 알려줬어요. 그랬죠? 옛날에는 우리가 다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도 구성하고 프로그램 로직도 짜고 막 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일해라 이렇게 하면 돼 이거를 다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뭐가 시작이 됐어요? 데이터를 많이 주면 그러면 얘가 싹 보면서 패턴을 찾아내요. 이거 이런 거네? 하고 얘가 그걸 찾아내가지고 약간만 거들어주면 그걸 가지고 얘가 룰을 찾아내서 변해가는 걸 쫓아오고 자기가 심지어 그 룰에 기반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현재까지의 현재까지는. 그래서 AI는 보통 세 단계로 봐요. 세 단계로. 그냥 심심하니까 따라해 주세요. 예.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 그래가지고 언어에 대해서만 특화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글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인터넷 안에. 그 글들을 학습을 해가지고 글이라는 게 뭐구나. 문자 체계라는 게 뭐고 그 다음에 어떤 게 반복적으로 쓰이고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기계가 스스로 깨우치는 거예요. 이게 LLM이에요. 라지 랭귀지 모델. 요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초기 모델이고 작년 모델이었어요. 작년. 근데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시작됐냐? 앞에 시작할 때는 오픈 AI사라는 데가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구글이 좀 조용히 하고 있었어요. 그죠? 생각보다. 준비는 그 전부터 해왔는데 왜 구글이 조용하지? 했는데 구글은 뒤에서 다른 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따라해 주세요. LMM. 라지 멀티모델 모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애초에 학습할 때 글자를 대상으로 학습을 안 해요. 뭘 하냐?
동영상이고 영상이고 음향이고 텍스트고 있으면 그냥 통째로 전부 다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함께 있는 거를 그냥 학습을 하는 거예요. 덩어리져 있는 거를. 그러면 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글이고 이건 그림이구나도 자기가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책을 펼치니까 하얀 건 여백이고 까만 건 글자구나 이거 있잖아요. 그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얘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이 이렇고. 저는 한글을 조금 독특하게 깨우쳤어요. 할아버지가 의사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집에 책이 없었는데 집에 제일 눈에 띄는 책 한 권이 있었어요. 의학전서. 그게 집에 한 권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거를 저는 처음부터 그걸 봤어요. 글씨가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택도 없죠, 그죠? 뭐만 보이냐면 사람에 대한 도해들 있잖아요, 일러스트. 그게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사진하고 그게. 그러니까 그거 보는 재미로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는데 이거 옆에 비슷한 그림 옆에는 뭐가 있어요? 비슷한 글씨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점점점 이거를 따라오는데 옆에서 식구들이 이야기하고 요거 하는데 쓰는 단어가 그거에 대해서는 이 소리와 이게 연관이 되는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한글을 깨우쳤어요. 의학전서 그거 때문에. 그거 보고 나서 곧바로 다시 이제 두 번째 보기 시작한 게 집에 새까맣게 있던 8권짜리 백과사전이 있었어요. 지금도 아는데 첫째 거는 유리 가가린으로 시작해요. 가가린. 우주비행사 아시죠? 예, 소련 우주비행사. 그걸로 해가지고 시작돼서 마지막 거는 히토로 끝이 나요. 히토라는 그 단어. 근데 그걸 가지고 백과사전을 계속 반복해서 앞에서부터 끝까지 요거를 계속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애가 됐을까요? 아니면 어디 한 군데가 모자란 애가 됐을까요? 약간 소통 능력은 떨어지고 혼자서 생각만 많은 애가 된 거예요. 그래서 득을 본 것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고 그렇게 됐어요. 어쨌건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뭐다? LMM이다. 멀티모달 모델. 걔는 글자 따로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다 묶어놔고 자기가 알아서 구분하기 시작해 가는 거. 이렇게 해갖고 한 거예요. 근데 당연히 훨씬 많은 자원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구글은 그걸 애초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좀 지나면 이거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다. 당연히 이쪽으로 가는데 라지 랭귀지 모델, 아까 LLM은 그거는 거치는 단계일 뿐이다. 오히려 그렇게 LLM을 한 다음에 그림과 명상을 음향하고 조합을 하려면 그게 더 어거지 작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LLM을 먼저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멀티모달 모델인 거예요. 거기가 끝이 아니고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LAM. 현재까지는 이게 최종 모델이에요. AGI라고 하는 완전히 전뇌 구조로 넘어가는 거, 사람 머리랑 똑같은 방식으로 동작하는 AGI라고 하는 모델 가기 직전 단계가 LAM이에요. LAM은 라지 액션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액션. 중요한 거는 말귀 알아듣는 거 포함해서 보이는 모든 거 다 해석하고 도울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 마지막에 뭐예요? 사람의 게으름은 끝이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예. 시간 예? 딴 데로 쓰지 마죠. 흉보려고 그랬는데 어찌 알고 바로 브레이크를 누르고 끝이 없어요. 예, 그래서 집에서는 로봇 청소기도 계속 레벨이 올라가요. 그쵸?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하나씩 이제 들어오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점점 발전하는데 마지막 LAM은 행동을 그렇게 이제 알아먹고 다 분별이 되고 만들어낼 줄도 알면 마지막에는 뭐냐? 사람이 할 일을 그냥 대신 다 알아서 좀 해주는 거 있잖아요. 액션. 그러니까 보통 이런 정보가 있고 이런 판단이 내려지면 그 다음에 이런 행동으로 이어지더라. 그러면 사람한테 컨트롤만 받거나 아니면 거기까지 이제 알아서 앞으로는 계속해 반복해라든가 몇 가지만 딱 던져주면
그럼 그대로 해버리는 거. 이게 LAM이에요. 예,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뭐가 나올지 조금 이해되시죠? 그 영역은 아직 나와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상상하는 게 그게 만들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하고 있으면 사업자들은 그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거니까. 그쵸? 예, 그래서 LAM으로 다 간다. 이 아래에 있는 내용의 모든 요약이 그 내용이에요. 예. 자, 넘어갈게요. 자,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가 있어요? 바로 진로가 있는 거예요. 진로. 예. 우리도 우리의 진로가 있고 자녀들도 자녀들의 진로가 있고 예. 그렇게 하는데 하나는 뭐 당장 짧게 보면 앞에 학교가 있지만 그 뒤에는 이제 결국 사회에 나가려고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최종 목표는 뭐예요? 독립이잖아요. 그렇죠? 독립. 예. 근데 그 길로 가는 거, 스스로 독립해서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가 되는 거, 그거를 하게 해주려면 현재까지는 이익이 안 할 수는 없는 구조예요. 우리나라가. 그죠? 예. 그런데 그거를 했을 때 직업들을 그런 게 여기는 마치 새로운 직업들 위주로 막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보는 거는 도움이 돼요. 이 말은 이제 뭐냐면 보실 때는 새로운 일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보이실 수 있으니까. 근데 착오가 있는 대목이 하나가 있어요. 이 일들만 AI 영향을 받을까요? 여기 언급되지 않은 나머지 모든 일도 영향을 받을까요? 모든 일. 나머지 모든 일도 영향을 받아요. 영향 안 받는 일이 없어요. 단 뭘 할 수는 있냐? 우리나라에서 우버 제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에어비앤비는? 안 됐죠? 제대로 된 거 아니에요? 개교는 있는데 완전히 확보가 된 상태는 아니에요. 예. 무슨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국가나 사회가 그거를 법적인 거나 정책적인 걸로 기존 기득권 쪽을 밀어주기 위해서 늦추는 곳들은 있어요. 늦추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결국 모든 게 다 영향받는 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늦추는 동안에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힌 거예요. 그 두 건 때문에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전부 기존에 조합이 있으면 택시 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쪽 숙박업 그쪽 협회가 있고 이게 다 있으면 그거 다 들어가면서 표를 얻는 그 작업 때문에 전부 하고 나니까 막판에 어때요? 나가서 경쟁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던 나라였는데 지금 경제 상태가 요즘 조금 많이 힘든 거예요. 느끼고 계시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시는 일들도 요거는 참고 자료로 보시라고 넣어드린 거예요. 그거지 요것만 아니면 요런 쪽으로 새로운 직업만 아니에요. 모든 직업이 어느 정도 심하냐. 요즘은 직장에서 뽑을 때 면접 볼 때 거기에 꼭 들어가 있는 말이 뭘까요? 이쪽 일 관련해서 AI 다룰 줄 아세요? 이 말이 꼭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있으니까 삼성 제일 최근에 어떻게 해요? 요즘 밖으로 막 이렇게 뿌리고 있는 기사나 내용 보신 분 기억 안 나세요? 타이틀이 뭐냐 하면 40대가 막내라니 이거예요. 40대가 막내라니 이 말이 뭔 말이겠어요? 마치 젊은이들을 위해서 나이 든 사람들 물러나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하게 된 주범이 뭘까요? AI예요.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 지금 40대들은 AI 익숙하지 않은데 대학 막 나오고 막 하던 애들은 학교에서 자기도 AI 쓰는 줄을 몰라요. 안 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쓰고 있어요. 당연한 것처럼 장난하느라고 아니면 교수님 거 강의 녹취하느라고 자기는 알아서 막 쓰고 있는데 그 정도면 쓰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쓰는 세대들이 들어오니까 효율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면 되겠다? 월급 많이 주는 하지만 AI 쓸 줄 모르는 요 사람들 내보내고 그 사람하고 이쪽을 쓰는 게 몇 배가 이익이구나. 빨리 내보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무슨 기사를 흘려요? 40대가 막내라니 이런 기사를 이제 쫙 뿌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딱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게 어디로 가는지
그죠? 예. 언론이 그냥 움직일까요? 광고주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기사 방향이 그렇게 딱 가고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자녀들이 이거 하는데 그거 피해서 다른 직업군 아니에요. 제일 지금 영향 많이 받는 중에 메모하셨다가 꼭 회친 맺으시는 게 좋은 분. 첫 번째 여러 명 소개를 할 건데 첫 번째 분이 조우성 씨라고 하는 변호사예요. 조우성 변호사. 변호사 생활 오래 한 분도 아니에요. 한 5년 했어요. 짧은 거죠. 그죠? 근데 요즘 굉장히 핫해요. 왜 그럴까요? 법률 자문하고 이거 하는데 거기에다가 AI를 본인이 이렇게 써본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밑에 새끼 변호사들 있잖아요. 그쪽 변호사들 여러 명 일 시켜놓은 거 며칠씩 맡겨놓은 거 그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전화 받으면서 해가지고 질문 딱 던져놓으면 바로 그쪽에서 또 보내온 파일이 있잖아요. 계약서라든가 서류 있으면 그거 딱 던져놓으면서 이거 검토해가지고 계약서에서 독소 조항이 들어있는지 찾아봐줘. 그 다음에 이러한 조항이 있을 때 우리가 계약 조건을 어떻게 협상을 달리해야 돼? 이렇게 하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본인이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이걸 보면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이 답변이 그게 안 보이겠지만 이분은 보일 거 아니에요. 정식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딱 봤더니 요 부분만 수정하면 금방 되겠네. 그런데 과거에는 어떻게 해요? 저쪽에서 문건 오면 밑에 변호사들을 불러가지고 그래갖고 주면서 검토해와 그러면 얼마나 걸리겠어? 이틀 걸리겠는데요. 이랬던 거를 그 자리에서 딱 해갖고 받아와갖고 답변 바로 하고 그 다음에 포인트 잡은 다음에 AI가 답변을 다 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것들만 포인트 몇 개 딱 잡아가지고 그거를 주는 거예요. 이거 정리해서 이렇게 갖고 가져와봐. 또 갖고 오면 그거 검토를 또 한 번 하는 것도 얘를 또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영향을 엄청나게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분 공윤수 치과원장이에요. 공윤수 원장이며 공윤수 치과를 하고 계시니까 영향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분은 바쁘니까 못 쓰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학회를 갔다 올 때마다 이분이 꼭 한마디씩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엑스레이 가면 오고 찍잖아요. 이거 파노라마로 쫙 찍잖아요. 그럼 판독은 누가 해요? 의사가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요즘 나오는 건 뭘 해요? AI가 언제 해요? 찍으면서 해요. 그러니까 입안을 비추면서 바로 하면 충치 예상 위치를 찍어주는 거예요. 이 부분 충치 문제 생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사람이 뿌리 부분이 신경을 건드릴 가능성이 앞으로 몇 %입니다. 이런 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을 때 즉시. 그리고 옛날에는 엑스레이를 찍거나 CT 그 다음에 이런 걸 하잖아요. MRI나 이런 걸 하면 사람이 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걸 찍어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엄청나게 진도가 많이 나가 있어요. 뭘 해요? 사람들이 과거에 그런 CT나 이런 걸 다 하면 전문 의료진들이 거기에다 코멘트를 달아놓은 거 있잖아요. 요렇게 돼 있으면 요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요 자리는 요거는 요거일 가능성이 그다음에 나중에 검토해갖고 확인된 자료 이런 것들이 쫙 쌓인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해놓으니까 이제는 뭔 짓을 해요? AI가 아까 LMM 이야기 드렸죠. 텍스트 말고 남기지 말고 곧바로 멀티모달 쪽이니까 쓱 보고 자료 비교가 되고 이게 되니까 앞으로는 스캔을 쫙 하잖아요. 그러면 아예 찍어주는 거예요. 무엇일 가능성 몇 퍼센트 해가지고 쫙 한 번에 내놔버리는 거예요. 어때요? 영향이 우리는 멋져요. 의사들은 어때요? 막 뒤에서 뭐가 쫓아오는 것 같아요. 네. 죽기 살기로 도망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관련 없는 직종이 이제는 없어요. 네, 진짜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관련 없어 보이더라도 그냥 1, 2년이에요. 올해가 다 가기 전에 확확 뒤집어지는 데도 많이 나올 거다. 근데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는 두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두렵다 안 두렵다? 뭐가 두렵다?
엄마의 한계가 두렵다. 말귀가 안 통하니까. 엄마의 한계가 두렵지, 애들은 이거 하나도 안 두려워요. 그냥 자기는 그 세상에서 태어났으니까 익숙한 거예요. 어디서 경험을 제일 먼저 했을까요? 아이들은? 게임에서. 옛날에는 게임에 들어가면 NPC가 뭔지 아시는 거예요? NPC. 알아도 손 안 든다. 게임하다가 만들기 싫어. 예, 정식 플레이어가 아니라 CG는 사람이 아닌데 안에서 플레이를 이걸 매끄럽고 다채롭게 해주기 위해서 캐릭터처럼 안에서 컴퓨터가 움직여주는 걸 NPC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플레이어 해서 그게 안에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NPC들이 하는 대화라든가 행동 양식은 과거에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프로그래머가 다 만들어서 넣어줘야 돼요. 넣어준 것에서만 하는 거예요. 약간의 난수 발생이 돼서 몇 가지 중에 선택하는 정도는 있지만 그 범위 안에서 하는 거였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플레이어가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다른 상황에서 오면 말을 어떻게 해요? 길드 쪽, 그쪽에서 일 나눠주는 쪽이나 아니면 펍에 들어가더라도 거기 있는 주인장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하는 말에 맞춰서 말을 해주고 또 다른 행동을 하고 이거를 맞춰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안에 짜여져 있다 아니면 맞춰서 그냥 즉각 만들어낸다? 만들어낸다.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하던 게임에서 이걸 배운 거예요. 되는구나. 좋은 세상이네. 더 재밌네. 나도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이제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일 두려운 건 뭐다? 말귀가 안 통하는 엄마 아빠가 제일 두렵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조금 쉬었다 해도 되나요? 아니면 그냥 쭉 갈까요? 그냥 가셔야 되죠? 네, 집중도 보니까 그냥 가셔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사진 찍으세요? 회장님의 아니요, 저는 한계가 그러지 않아요.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무조건 맞춰드릴 수 있어요. 45분 남았어요. 아, 그러면 제가 5분만 쉴게요. 그래요? 네, 예. 저기 좀 드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5분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찾으세요. 핫도그가 남았어요.